오늘의 정치 행정의 이슈를 깊이 있게 진단해 장안의 이슈, 오늘도 오마이뉴스 정재환 기자 그리고 공감시사정책연구소 안필용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을 확정을 했습니다. 경선을 앞두고 후보자들 간 경쟁과 공방이 좀 더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불꽃 튄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점점 가열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충남지사 선거에서 양승조 지사하고 박수현 후보 간의 신경전이 아주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과열돼 있죠. 근데 어쨌든 후보들의 욕망과 권력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날카롭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서로 간에 불법이 아닌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이제 형식적으로는 사실은 어떤 후보를 지지하고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더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네. 최근에는 문진석 의원이 양승조 전 지사, 양승조 후보를 지지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지금 이제 논란이 좀 됐었는데요. 현역 의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박수현 후보 측에서 현역 의원이 특정 당내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또는 후원 회장을 맡고 하는 거는 당원 당규 위반이다 이렇게 문제를 지적했고, 예.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사실은 원래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좀 그런 일들이 있어 왔고. 관행이었습니까? 예, 그런 일들이 있어 왔고, 특히 후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는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 중앙당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서 현역 의원이나 또 아니면 지역 위원장 그리고 공관위에 참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후원회장을 하지 말라라는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제 양승조 후보 후원회장을 이제 3명의 국회의원이 맡았다가 예. 이제 그만두는 일이 있었죠. 또 박수현 후보 측에서 강력하게 주장해가지고 이거는 문제다. 이 새 후보가 또 공교롭게 천안 아산 지역구잖아요. 그렇죠. 가장 유권자가 많은 네. 충남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란이 있고 공방이 있고 또 이거는 중앙당 선관위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박수현 후보 측에서 강력하게 나왔고 예. 또 이 비슷한 문제가 대전에서도 있었어요. 서구청장 후보를 나온 특정 후보의 후원 회장을 이렇게 장종태 의원이 맡았다가 처리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장종태 의원은 이제 관행적으로 좀 해달라고 하길래 이름만 좀 올렸는데 또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 이런 문제가 이제 후보들끼리는 굉장히 민감하고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근데 과거에 사실은 당내 선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당대표 선거, 최고위원 선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당대표 선거, 최고위원 선거에 의원들을 줄 세우는 것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당대표 선거, 최고위원 선거에는 의원들이 캠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사실상 대선 후보 경선이나 이런 때는 다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참여하는 의원들이 결국에 나중에 공과를 가져가는 거니까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의원들이 어느 캠프에 합류하는 것을 막는 것이 이례적인 거죠. 그게 이례적인 겁니까? 네네. 그리고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막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도 다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겠죠. 물밑에서 다 아름아름 다 도움을 주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이 문진석 의원의 부분도 박수현 의원이 청와대를 거론하고 강훈식 비서실장을 거론하고 명심을 거론하니까 그걸 대응 방안으로 그것의 대응 방안으로 이제 조직 결집을 노리는 양승조 후보 측에서 문진석 의원을 이제 끌어들인 거죠. 예. 그러니까 서로 그런 선거 전략이 부딪힌 거예요, 지금. 그 유불리를 따지면 글쎄요, 누가 더 유리하고 누가 더 불리할까요? 각각 강점이 있는 부분을 드러낸 거죠, 그냥.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박수현 의원이 하는 공중전을 양승조 후보 쪽에서 조직으로 받아준 전략인 거죠. 후원회장 가지고도 좀 서로 이렇게 공방을 지금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박수현 의원이 최근 SNS에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을 했죠. 네. 양승조 예비후보는 이에 맞서서
하지만 검증은 필요하다 이렇게 또 맞받아쳤고요. 이게 이제 박수현 의원이 좀 아픈 부분인데 이 예. 박수현 의원이 두 번의 도지사 도전하는 과정에서 그 이제 내연녀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박수현 의원은. 근데 양승조 후보 쪽의 지지자로 보여지는 모 교수가 이제 이걸 공격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같이 대응을 하다 보면 이게 진흙탕 싸움이 되니까 박수현 의원 쪽에서는 이거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양승조 후보 쪽에 그쪽에서 네거티브를 하지 마라 예.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 건데 허위 사실이다. 예. 예. 근데 양승조 후보 쪽에서는 이건 검증의 문제다 이렇게 받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서로 약한 고리를 또 선거에서 쳐야 되니까 예. 또 그런 방식으로 부딪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뭐 상호 그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약한 고리는 공방은 정말 분명히 뭐 펼치겠습니다만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흑색 선전으로 만약에 네거티브로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뭐 선거에 나왔고 경선 경쟁을 하니까 상대방을 공격하는 건 당연할 수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개인의 사생활 같은 문제를 그리고 그 사생활에 대해서 해석이 다른 문제 같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어떤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해서 그걸 막 다수에게 뿌리는 방식으로 네거티브를 한다. 특히나 같은 당에서 그렇게 하면 뭐 같은 당 당원 지지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감정이 상하고 결국은 나중에 누군가 한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합쳐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과도한 네거티브는 자제하는 게 이제 적어도 당내 선거에서는 그래야 되는데 지금 벌써 시작도 안 했는데 너무 시끄럽고 특히 과거에 지금 아픔을 갖고 있는 곳을 꼭 건드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검증은 해야 된다. 물론 검증은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과연 이런 문제들이 검증의 문제일까? 이제 이런 영역도 있으니까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대전시장 선거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이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 이제 모 후보가 그 실정으로 빼앗긴 그걸 찾아오겠다 이렇게 이제 SNS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장종태 후보가 과거에 대전시장 경선을 하고 난 뒤에 구청장으로 유턴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화태정 시장 후보 쪽에서 그 공격하면서 이런 것도 좀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이게 캠프에서 그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라기보다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 감정 싸움이 막 붙으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돌발 변수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요. 예. 이런 선거 국면이 아닐 때는 SNS 이제 친구 맺기를 통해서 같은 지지자, 당내 지지자들을 예를 들면 민주당과 당원이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은 같은 친구로서 같은 얘기를 막 나눴거든요. 근데 이 경선 국면에서 각자 지지에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SNS는 내 담벼락에 쓰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다가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만 나오면 이게 내 피드에 뜨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게 굉장히 감정이 상하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허태정 전 시장을 겨냥해서 그 무능한 시정으로 빼앗긴 대전시장을 찾아오겠다. 이거는 이제 허태정 시장을 겨냥한 박광계 거죠. 의원이 쓴 거잖아. 이거 다 아니 보도가 그거는 됐는데. 장종태 후보 장종태. 지지자가 쓴 거죠. 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허태정 후보 네. 지지자들은 이제 장종태 의원이 지난 4년 전에 네. 예. 대전시장에 나왔다가 다시 유턴해서 서구청장에 다시 나왔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나이도 많은데 노욕이다 또 유턴했다 이렇게 또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장종태 의원이 그거는 내가 유턴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도 정말 얘기하고 또 하고 했는데 그게 정말 선거를 위해서 해달라고 그때 현역 의원들이 당의 결정이었다고 당의 결정으로 그랬다고. 부탁해서 나갔는데 이걸 또 갖고 아픈 걸 또 찌르냐 이렇게 돼가지고 밤잠을 설쳤다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새벽에 사과문도 올리고 막 그랬는데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예. 무능으로 빼앗긴 대전시청을 다시 찾아오겠다라는 문구는 장종태 후보 측 지지자가 쓴 예, 그렇죠. 그런 SNS 내용이라는 얘기죠. 네. 예, 그거 정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범계 의원이 이 경선 과정에서 벌어지는 상호 비방과 네거티브 공방을 겨냥해서 경고 메시지를 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또 의도와 해석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별한 어떤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박범계 의원이 어쨌든 충청권의 최다선 의원으로서 그 대전시장 선거가 과열되는 것에 대한 우려 그리고 어른으로서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한 게 있는 것 같고요. 그 단순하게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그 뉘앙스는 그 새 후보 중에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후보를 도와주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죠. 정치는 뉘앙스가 중요합니다. 네. 뉘앙스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행간을 잘 읽어야 되거든요. 네, 네거티브 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표현했죠? 두 후보가 네. 네거티브로 엮여 있으니까 네, 네, 예. 네. 그래서 빠져 있는 장철민 의원을 도와주는 거 아니냐. 아, 그렇게 해석이 마음이 되는 그쪽으로 건가요? 간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뭐 그런, 해석도 네. 하는 거죠. 아, 지금 허태정 전 대전시장과 장종태 의원 간의 이런 경쟁 관계, 구도가 네거티브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그걸 비판하면서 거기에 빠져 있는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뉘앙스다. 네, 그런 해석도 있다는 거죠. 그런 해석으로 그래서 하면 표현이 가장 페어 플레이를 하는 해왔던 후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허. 지지자들까지 포함해서요라고 했거든요. 그 예. 결국에 그 네거티브를 하지 않는 후보를 잘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 후보가 장철민 의원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두 후보가 부딪히고 있고 부딪히지 않는 후보가 있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뭐 장철민 후보 측에서는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아니 그런 반응은 없는데 예, 속으로 좋아하는 건가요? 실제로는 순수하게 네거티브를 하지 말라는 뜻이었겠죠. 네네. 그렇지만 이제 정치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이런 해석을 해석의 낳기 문제. 때문에 네. 그럼요. 네, 그런 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권선택 전 대전시장도 SNS에 글을 썼어요. 네. 네, 이것도 좀 문제가 논란이 좀 되죠. 예, 네, 이 내용이 현역 의원의 중도 사퇴 관행에 대한 이런 네. 비판의 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중도 사퇴하고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거. 근데 이거는 사실은 권선택 시장님의 오랫동안의 지론이기도 했었고 예. 그리고 약간 그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박범계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이게 약간 오비락처럼 돼버린 측면도 있고 그런 건데 그 권선택 시장이 당선될 때 이슈 중에 하나가 박성효 그 후보가 네.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나오면서 그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랬었죠.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권선택 시장이 당선됐는데 그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어서 권 시장님은 그러니까 권선택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도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평소에도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예. 이 판에서 이제 이 얘기를 꺼내놓으니까 이제 이것도 역시 네. 뉘앙스와 네. 예, 해석을 또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역 의원은 장종태 의원과 장철민 의원이잖아요. 네, 예, 허태정 전 대전시장만 현역 의원이 아니고 네네. 이것도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쓴 글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이제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그저 네. 기자들과 만나서 허태전 전 시장이 그 질문을 받으니까 본인이 유성구청장을 할 때도 유성구의 갑, 을이 나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때 유성구청장을 그만두고 총선에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 소신은 임기, 주민들이 맡겨준 임기를 다 하는 게 그게 소신이라고 생각해서 안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 당연히 지금 현역으로 도전하고 있는 두 의원을 겨냥한 거고 또 권선택 전 시장의 그런 발언도 같이 동의하면서도 또 상대 후보를 겨냥하는 그런 발언이 되겠죠. 예. 근데 또 마침 또 장종태 의원도 같은 날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장종태 의원은 뭐라고 그랬냐면 원칙적으로는 그 임기를 채우는 게 동의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현역 의원 한 40명 정도가 지방선거에 도전하고 있다. 예. 그 얘기는 지방선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지역을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나가서 선택을 받는다면 주민들의 선택을 받는다면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을 했거든요. 또 만약 그런 잣대를 무작정 갖다 들이대면 예를 들자면 뭐 지금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이런데 또 주요한 후보들이 또 네. 나서면 안 되는 많이 거잖아요. 나가죠. 네, 예. 굉장히 많은데 예. 또 그렇게 막 일괄적으로 칼로 자르듯이만 할 수는 없는 면도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누구의 말 한마디가 어떤 의도가 있는지 누구의 또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런 거를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고 지켜보기 때문에 여러 해석들을 낳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감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경선 일정이 확정이 됐죠. 네네. 확정이 됐습니다. 경선 룰도 확정이 됐고요. 룰도 확정이 돼 있고요. 예. 그 경선 룰은 당원 50%와 그다음에 안심번호 전화 투표 50%
이렇게 예. 구성이 돼 있고 경선 일정은 대전시장은 4월 2일부터 3일 동안. 네, 3일 동안이고 예. 그다음에 충남지사는 4일부터. 4일부터 3일 동안. 그리고 예. 그 전에 그 TV 토론이 예정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결선 투표 구형물. 결선 투표 있고요. 예. 네. 50% 과반을 못 넘기면 다시 또 1, 2등이 결선 결선 투표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 충남도 3자 구도고 대전도 3자 구도입니다. 네. 예. 어떤 후보가 또 이 누구 후보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판세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 뭐 2, 3등 후보가 이제 연합을 하게 되면 예.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충남에서는 지금 뭐 그 판세 보면 지금 그 2강 1약. 2강 1약이니까 예. 그 1약이 이제 누구를 지지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고 대전시장 후보로 보면 뭐 1강 2약으로 보이거든요. 아, 1강 2약으로는 1강 2중으로 봐요. 중으로 봐야 됩니까? 아, 또 그렇게 봅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두 양쪽 다 뭐 결선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연대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대전은 이미 그 장철민 의원과 장종태 의원이 장장연합이라는 거를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띄웠어요? 네, 결선에 가서 같이 도와주자 뭐 이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선언하진 않았는데 예.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 장장연대가 지금 계속 뜨고 있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국회에서 두 분이 같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까? 예고가 네, 됐거든요. 뭐 그런 그거는 이야기일 것 공식 같습니다. 파악했는데요. 네. 그래서 결국에 결선 투표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그럼 허태전 시장 측에서는 좀 초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럴 수밖에 상황이겠네요. 없겠죠. 네. 그런데 과거의 경험을 보면 예. 2, 3등이 연합해서 1위를 추월하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흔하지는 않죠. 예, 국민들 뭐 민심을 다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네. 내 영향력은 있겠죠. 네. 예. 당원 50% 그리고 일반 국민 네. 여론조사가 아니라 전화 네, 방식에. 그러니까 안심번호 전화 투표라고 해야 되는데 예. 일반적으로는 여론조사라고 인식을 하고 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론조사가 최근에 발표된 게 있어서 이거 관련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남지사와 관련된 여론조사인데 먼저 국민의 충청 걸 좀 살펴볼까요? 네, 그럴까요? 예. 굿모닝 충청에서 그 윈지 코리아 컨설팅에 의뢰해서 충남 거주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7일에서 18일까지 여론조사 진행했고요. 조사 방법은 ALS 무선 전화 조사를 했고, 응답률은 7.2%,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는데요. 예. 결과로 보면 충남지사 후보 적합도에서 박수현 후보가 28.6%, 양승조 후보가 28.1%. 그러니까 0.5% 차이죠. 그러니까 아예 오차가 거의 없다고 해도 높다 낮다 할 수 없는 그런 그래서 수치이고요. 양강구도라고 할 수 있고 나수열 후보는 7.8% 차이를 보였습니다. 예. 근데 민주당 후보 지지층에서는 좀 또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예, 박수현 후보가 41.3, 양승조 후보가 35.3, 나수열 후보가 8.5. 입니다. 그러니까 박수현과 양승조 후보가 6.0% 차이를 보였습니다. 예,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까요?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응답했던 사람들의 패턴을 보니까 이 여론조사를 할 때 4권역으로 나눴더라고요. 1권역은 천안, 2권역은 아산 당진, 그다음에 3권역은 서해안 벨트, 4권역은 내륙인데 박수현 후보가 강점을 보인 곳이 4권역인데 이 4권역에서 거기가 이제 박수현 의원의 지역구가 포함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공주, 부여, 청양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강점을 보였던 부분들이 전체 여론조사 결과에서 약간 박빙으로 나오게 만든 요소였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1권역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2권역, 3권역에서는 양두승 조지가 조금 더 앞서 있었는데 그게 4권역에서 상쇄가 되면서 이제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자, 민주당 후보 간의 적합도 2강 1약 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양자 대결, 지금 현 김태훈 지사와의 양자 대결에 대한 그런 조사 결과도 있었죠. 예, 그거는 뭐 가상 대결인데요. 같은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양승조 후보하고 김태훈 후보가 할 때는
42.2 대 31.3, 그러니까 예. 10.9% 포인트로 양승조 후보가 이긴 걸로 나왔고요. 예. 박수현 후보하고 김태형 후보는 47.0% 대 32.4%, 그러니까 14.6% 차이로 박수현 후보가 이기는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모두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걸로.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충남지사 여론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좀 내용도 다른 내용이니까 좀 예. 소개해드리면 여론조사 꽃이 충남 거주 18세 남녀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조사했고요. 무선 가상번호 100%를 활용한 ARS 자동 응답 시스템을 조사했습니다. 표본 수는 1,003명이고 응답률은 7.0.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는데요. 예. 결과를 말씀드리면 진보진영 충남지사 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양승조 26.2, 박수현 22.6, 나수열 7.1%로 양승조 후보와 박수현 후보 차이가 3.6%포인트로 양승조 후보가 앞섰습니다. 이거는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국민인 충청 조사 결과하고는 조금 더 다르죠. 예. 근데 이제 민주당 지지층만을 조사한 결과도 또 있거든요. 예. 이 민주당 지지층만을 조사하면 양승조 후보는 34.7, 박수현 후보는 33.8, 나수현 후보는 6.2. 그래서 양승조 후보하고 박수현 후보 차이가 0.9%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역시 그러니까 사실 표본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예, 거의 같다고 이렇게 봐야 되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사실상 두 후보가 아주 박빙으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캠프에서 더 신경전이 지금 치열해지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이 구조로 봤을 때는 결국에 당원과 지지층이 가장 많은 천안 아산 지역의 결과가 전체 결과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예. 천안 아산 지역에서 어떤 후보가 더 많이 득표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네. 후보로 네. 예, 낙점이 될 것이다. 본선과 관련해서는 뭐 따로 결과가 없었나요? 네. 같은 가상 대결도 했었는데요. 예. 양승조 후보하고 김태형 후보하고 하면 양승조 후보가 45.3, 김태형 후보가 36.8, 그래서 8.5% 차이고요. 예. 박수현 후보하고 할 때는 박수현 44.8, 김태형 36.5, 8.3%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비슷하네요. 두 기관 모두 어쨌든 지금 여당의 후보가 네. 김태흠 지사를 앞서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조사 결과를 대전시장 여론조사도 같이 했거든요. 아, 꽃에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좀 살펴볼까요? 대전시장 선거 여론조사는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꽃이 조사했고요. 18세 이상 남녀 대상으로 해서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조사했습니다. 무선 가상번호 100%를 활용한 ARS 자동응답 시스템으로 조사했고요. 표본 수는 1,004명이고 응답률은 6.8%,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진보진영 대전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허태정 24.8, 장철민 15.8, 장종태 11.6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허태정 후보가 장철민 후보보다 9% 앞서고 예. 종태 후보보다는 13.2%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만 이제 조사를 해보면요. 허태정 후보는 34.3%, 장철민 후보는 19.4%, 장종태 후보는 12.8%입니다. 그러니까 순위는 뭐 별로 달라지지가 않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는 조금 상황이 달랐는데 허태정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걸로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당원들의 투표가 중요한데 결국에 민주당 지지층이라는 게 당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 당원들의 표심을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결국에 결선 투표가 열릴 수밖에 없을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이 수치대로라면 결선 투표는 어떻게 되나요? 결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과반을 못 넘기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장연대 장장연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관전 포인트네요. 네. 민주당 대전시장 경선에서는. 네네. 예. 가상 대결도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허태정 후보가 나섰을 경우에 이장우 현 대전시장과 경쟁을 하면 허태정 51.5, 이장우 30.0, 그래서 21.5%나 차이가 나고요. 예. 장종태 후보가 나서면 47.1 대 29.2, 그러니까 17.9% 차이고. 두 후보 모두 오차 범위 내, 오차 외에서 외죠. 오차 범위를 넘는. 바뀌죠. 예.
예. 장철민 후보가 나서면 46.8 대 31.8 그래서 15% 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그 두 후보는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허태정 후보는 50%를 넘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의미로 봐야 될까요? 지난번 그 지방선거에서 그 이장우 후보가 2.7% 정도 앞서서 이제 승리를 네, 그렇죠. 했는데 예. 그 이장우 후보가 얻었던 표의 그거보다 허태정 후보가 양자대결에서 얻는 표가 약간 더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그 후폭풍으로 치러졌던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유리했던 거가 반대로 역전됐는데 그 폭이 조금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판세를 좀 살펴봤는데 이 판세가 그대로 유지가 될 거야 아니면 또 다른 변수가 생길까요? 현재 상황으로는 그 본선에서 양당 대결은 이 상태로 계속 갈 것 같고요. 네. 특별한 변수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경선은요? 경선은 결국에 결선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예.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 결선은 그 투표를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경선은 변수가 많고. 후보 간의 연대도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그 어떤 것들로 선거 캠페인을 가져갈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결선은 뭐 워낙 지금 이 대통령의 그 국정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네. 큰 판세의 흐름은 많이 흔들지는 않을 것이다. 네네. 예. 장 기자는 어떻게 예측합니까? 뭐 마찬가지죠. 본선에서는 지금 뭐 정당 지지도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지지도가 전체 선거를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예. 문제는 이제 경선인데 경선에서도 사실 뭐 엄청난 이슈가 그리고 앞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경선 과정이. 그렇죠. 예, 그래서 예. 큰 다음 이슈가 있지 않으면 이 판 예. 전체를 흔들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 다만 이제 결선을 가게 되면 그 연대가 어떤 효과를 나타낼까가 뭐 선거에 그러니까 그 충남지사에서는 뭐 1약으로 했던 예. 나설 후보 이제 그 대전시장에서는 이제 그 이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연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가 변수라고 볼 수 민주당 있겠습니다. 경선은 결국은 이제 3자 구도기 때문에 후보 간 연대가 중요하다.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네요. 경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TV 토론도 굉장히 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유권자들이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안의 이슈 오마이뉴스 장재원 기자, 공감시사정책연구소 안필용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27일 금요일 5시 엔드 산암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 곡으로 더 스코어의 Born for This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김현선이었습니다.